예, 투자에 대한 깊은 이야기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로봇 관련주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딥사이트를 2번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오늘 종목을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우리가 깊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인데요. 어제 로봇 얘기하면서도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했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이제 자동차 자체에 고민이 있고 현대차의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걸 좀 같이 엮어서 좀 풀어내려고요.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위원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LG엔솔과 그 현대차의 합작 그 공장에서 구금 사태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일단 2차 전지 공장도 증설이 좀 늦어진다고 했고 사실은 현대차 여기 말고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조인트 벤처는 27년 이후에나 아마도 이제 가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구금 사태가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현재 SK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서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서플라이치 공급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기차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하고 LG엔솔하고 이제 합작 공급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엔솔로서는 당장 사실은 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죠. 공장 증설하고 이러면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시기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당장 뭐 비용들이 발생하는 건데 현대차에는 그 문제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고요. 다만 이제 한미 간의 그 관세와 관련된 또 여러 노이즈가 사실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데가 자동차예요, 그죠? 맞습니다. 다른 쪽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심지어 뭐 2차 전지도 악재가 지나갔는데 자동차는 지금 이제 25에서 15% 관세인데 또 여전히 뭐 좀 자동차나 반도체 쪽은 불안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관련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확한 시점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일본 사례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만 남은 걸로 일단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8월 초에 이미 이제 25%에서 15%로 이제 인하하는 방안이 이제 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5% 가는 길에 이제 구분 응선은 넘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점상으로는 올해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 이르면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 이제 10월달 정도에는 저희가 기대를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15%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15%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하는 시점이나 이런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고 우리는 15% 하는 게 그 일자가 지금 확정 안 돼서 그 약간의 몇 개월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미국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LG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슈로 좀 인식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일단락은 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15% 사실은 우리는 이제 FTA로 인해서 이제 이거보다 더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죠? 일본과 똑같아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금 한 걸음 앞서 있던 게 똑같아지는 건데 이거마저도 이제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다시 25% 간다든지 15%안 해준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 없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본업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는 사실 뭐 여러 보조금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캐즘 때문에 어렵고 뭐 하이브리드는 최근에 잘 팔린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8월 판매 사상 최고치 시장 점유율 첫 12% 돌파. 이거 의미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계속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랑 기아랑 합산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10%를 계속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팰리세이드나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네. 이런 차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수출 차종들이거든요. 이제 더군다나 현대기아차의 ASP에서도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차종들이다 보니까 네. 이 차종들이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시장 지배력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에도 크게 기여를 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를 양사가 합산해서 최근 이제 8월달에 기록을 했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3등, 4등에 육박하는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지속이 되려면은요, 최근에 판매량이 가장 급성장을 한 특정 플래그십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제 곧 이제 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확인한 수치는 15,000대 정도인데요. 이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따라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자연스럽게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12%라면 뭐 저희는 자동차 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 대단한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현대기아가 합산해서 미국에서 뭐 5%를 돌파했다 점유율 그죠? 대단하고 그랬는데 8%, 10%, 12%를 뚫었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 그럼 지금 잘 팔린 건 사실 뭐 이미 상당 부분은 전기차로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잘 팔 12%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거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안 주니까 선수요 때문에 땡겨서 일시적으로 간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의문이 이제 네.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상 없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 특정 차종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차종들은 사실 이제 평균 MSRP가 4만 불이 넘어가는 차종들이에요. 굉장히 비싼 세그먼트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제 성격으로 지금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브랜드 가치 자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특정 수요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조해낸 이제 결과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에서 발생하지 못한 디맨드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좀 넘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지금 아직 하이브리드 트림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전기차 캐즘을 피해서 팰리세이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팰리세이드나 기아나 이렇게 미국은 이제 좀 RV 같은 경우 큰 차 좋아한다면서요? 그냥 이런 쪽이 잘 팔린다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평균 이제 ASP가 37,000불 정도 되는데요. 미국 이제 국가 평균은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그먼트를 상향시켜서 판매량이 늘릴 이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주가는 답답하죠.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 부분인데 뒤쪽에 자동차 부분 여쭤보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인데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로봇인데 로봇 전체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산업 얘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압박받으면서 계속 하는데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이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데 로봇을 투입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이제 사실 공개된 바가 아주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자동차를 3만 대 규모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화제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이미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만 대가 추가가 된다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관심거리로 저희가 볼 필요가 없는 숫자거든요. 로봇이라고 추정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분을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밸류체인이나 이제 공급망을 활용을 해서 지금 로봇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보여집니다. 대량 생산이 일단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획이 이제
실행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 그렇군요. 로봇은 지금 이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류 로봇, 스트레치 로봇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 고정된 거죠. 네.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 그게 보시던 다이내믹스가 좀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개의 형태를 띈 이제 노란색 이제 로봇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규모 행동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학습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2세대 아틀라스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연말부터는 현대차의 이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투입을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HMGX 공장에도 투입을 해서 그 실효성을 일단은 이제 관측을 하고 대량 양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파일럿 생산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3만 대에 해당되는 특정 부품들은 또 어떤 이제 루트를 통해서 소싱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가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뭐 여쭤보시겠지만 이제 현대모비스나 다른 협력사들이 미국의 현대기아와 이제 동반 진출을 해서 생산 거점이 대규모로 이미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협력사들을 사용을 하는 게 원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이제 그런 원가 구조를 일단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네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자동차에 자동차를 좀 팔았지만 우리 이제 로봇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차는 우리는 자동차도 좀 팔았지만 로봇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공장 짓는데 아니 그 인건비며 로봇으로 한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흥미로운 것은 로봇을 생산하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뭐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산을 위한 로봇을 만들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 3만 대에서 이미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는 로봇들 있잖아요. 이제 물류 로봇이랑 사족 보행은 이미 이제 현대차 그룹 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을 하게 되면 캡티브 수요처는 사실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다른 협력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더 규모 외부 수요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현대차에 대한 우리 생각이나 좀 달라지는 게 모티브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로보틱스라는 거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다들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자체적으로든 외부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어디서 아웃소싱 하겠냐. 1차적으로는 자체 내에 있는 회사들이고 나머지 회사일 텐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데서는 그 키가 현대모비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 가장 대규모 생산 설비라든가 규모의 경제를 받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이제 자동차랑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조향에 들어가는 이제 액추에이터, 모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일반적인 ECU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비스와 이제 가장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비스가 이제 개입하는 영역이 가장 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협력사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만도나 HL 만도나 SL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 거점 규모가 현대모비스 다음으로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일부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로봇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1차적인 그 계열사들을 보면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있는 쪽이 현대 오토에버 이런 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죠? 아니면 위아, 그다음에 뭐 글로비스가 이제 약간 물류 쪽이니까, 그죠? 현대모비스인데 그럼 로봇의 중심은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써 있군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이제 약간 로봇 회사로 좀 봐줘야 되는. 모비스도 커버하시죠? 모비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걸 포함한 리포트는 혹시
쓰셨나요?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네. 일단 이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네. 로봇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예, 발표를 표명을 했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동조하는 리포트가 이미 네. 이제 발간이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SL을 얘기하죠. SL은 이제 자동차에 주로 헤드램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들어가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궁금한데요. 네. 이제 자동차 부품사라는 게 이제 특정 한두 하나만 가지 하는 게 아니군요. 부품만 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만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다양한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헤드램프가 주력이기는 한데요. 네. 다른 이제 샤시 부품들을 같이 현대기아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알려진 거는 이제 배터리 BMS 도 공급을 매니징 시스템 BMS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시프터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샤시 부품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라이다 관련된 협업도 이제 외부 업체랑 같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고도화된 부품군들에 대해서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넓혀온 지가 이미 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스트레치 물류 로봇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는 일정 센서가 하나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으로는 이제 다리에 해당되는 아마 이제 그 어셈블리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당 단가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꽤 비중이 있는 편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도 재체 소싱이 가능하다라는 거라서 모터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쪽으로도 익스포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사족 보행 로봇이고 휴머노이드는 규모와 스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훨씬 더 크고요. 들어가는 부품 수도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게 돼서 훨씬 더 많은 부품들에 대해서 공급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확정적인 시점은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는 그런 게 어떤 이제 스펙트럼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는 아마 연말쯤에는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의 환경 플러스 로봇 관련된 이야기까지 풀어봤는데, 그러면 좀 다 종합해서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 유지웅 의원님의 최선호주 탑픽 종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형주는 이제 이 두 개 종목이 리레이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로 보면 또 이제 또 나눠야 되니까 부품주들 중에서는 이제 SL,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진출을 발표로 한 S&T 모티브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을 하고 말씀을 이제 드려왔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차만 가지고는 이제 좀 여러 허들이 좀 있는데요. 새로운 좀 돌파구가 좀 로봇 쪽으로 해서 되는 모양들이 나와서 좋네요. 예,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